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2016년 제3회 정기기사 실기보건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용전압이 154kV인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을 시험하고자 한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시험전압을 계산하고 시험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154kV의 중성점 직접 접지식의 절연 내력을 시험하는 시험 전압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132 보시면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최대 사용 전압이 60kV를 초과하고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는 최대 사용 전압의 0.72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사용 전압 154kV 기본 단위 볼트로 나타내면 10의 3승을 곱해줘야죠. 곱하기 0.72배 하면 이때의 시험 전압은 11만 880V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답은 11만 880V가 되겠습니다. 가로 2번 절연 내력 시험 방법에 대해서 적어라. 이런 내용의 문제죠. 요거 단답형입니다. 요것도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시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에 연속 10분간 가하여 절연 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삼상 3선식 중성점 비접지식 6600V 가공 전선로가 있다. 이 전선로에 접속된 주상 변압기 220V 측 한 단자에 중성점 접지 공사를 할 때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한 접지 저항값은 얼마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지 구하시오. 이 내용도 역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죠. 문제를 계속 보면 이 전선로에는 고조압 혼촉 사고 시 2초 이내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 경우이며 고압측 일선 지락 전류는 5A라고 한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142.5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고압, 특고압 측 전로 일선 지락 전류로 150을 나눈 값과 같은 저항값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를 보면 변압기의 고압, 특고압 측 전로 또는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 전로가 저압 측 전로와 혼촉하고 저압 전로의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는 저항값은 다음에 의한다. 다음 이 두 가지에 의한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문제에서 준 전압이 6600V, 35kV, 35,000V 이하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저압측 220V 줬죠? 220V는 저압측, 저압전로에 150V를 초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항값은 여기 다음에 의해서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1초 초과, 2초 이내에 고압, 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300을 나눈다. 여기서 300을 나눈다는 얘기는 일선 지락 전류로 300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즉 300 나누기 일선 지락 전류가 되겠습니다. 일선 지락 전류 문제에서 5A 줬죠. 그래서 300 나누기 5 해서 이때 저항값은 65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비상용 자가발전기를 구입하고자 한다. 부하는 단일 부하로서 유도 전동기이며 기동 용량이 1800kVA/이고 기동 시에 전압 강하는 20%까지 허용하며 발전기의 과도 리액턴스는 26%로 본다면 자가 발전기 용량은 이론상 몇 kVA 이상의 것을 선정하여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자, 보면 자가 발전기 용량을 구하라 문제죠. 자가 발전기 용량, 전동기 시동에 대처하는 발전기 용량은 이렇게 계산된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허용 전압 강하 20%라고 했죠. 그래서 0.2분의 1-1 곱하기 과도 리액턴스 26%, 그래서 0.26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기동 용량 1800kVA 적용하면 이때의 발전기 용량은 1872kVA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발전기 용량은 1872kV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요 공식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류의 지시값 A1이 7A, A2가 4A, A3가 10A일 때 부하 역률 및 부하 전력을 계산하여 구하시오. 단 저항 R은 25Ω이다. 자, 우리 키르호프 법칙, 제1법칙, 전류의 법칙이죠. 전류의 법칙에서는 입사되는 전류의 값은 분기되는 전류의 값의 합과 같아야 된다. 이런 법칙 있잖아요. 그런데 4와 7이랑 합치면 11이 돼야 되는데 10A입니다. 이럴 때 이제 뭐 역률이 다르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역률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보면 A1과 A2 분기되는 전류의 값이죠. 두 개를 곱하고 그거의 2배 분의 A3의 제곱에 A2의 제곱한 것과 A1의 제곱한 것을 빼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제 역률값이 나와요. 이때 이 부하의 역률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 공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정리돼서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온 건데 우리 이것까지는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냥 이 공식 우리 암기해 두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2 곱하기 A1 7A, A2 4A 분의 A3 10A 제곱 마이너스 A2의 제곱 4A 제곱 마이너스 A1의 제곱 7A 곱하기 100 하면 이때 역률은 62.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로 2번 부하 전력을 구하라는 내용이네요. 부하 전력. 그러면 여기서의 전력입니다. 전력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단상이니까 전압과 전류를 곱하고 역률을 곱해서 부하 전력을 구하죠. 여기서의 전류는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 7A. 부하의 전류 알았고요. 역률 좀 전에 가로 1번에서 62.5%라는 걸 알았죠. 근데 전압은 문제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 걸리는 전압은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전압 E는 옴의 법칙, 전압은 전류와 저항을 곱해서 구하죠. 여기 흐르는 전류 4A 곱하기 여기 저항 25 해서 여기에 전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부하 전력은 전압 곱하기 부하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역률. 여기서 전압은 A2에 측정된 전류값 곱하기 그 선로에 있는 저항값을 곱해서 전압을 구한다고 했죠. 왜냐? 병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25 곱하기 A1의 전류 7A 곱하기 역률 0.625 곱하면 이때 부하의 전력은 437.5W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15도씨의 물 4리터를 용기에 넣고 1kW의 전열기로 90도로 가열하는데 30분이 소요되었다. 이 장치의 효율은 얼마인가? 자, 전열기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하거든요. 860에 전열기 효율 곱하기 전력 곱하기 시간. 요 시간은 1시간이에요. 1시간. 그 다음에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로 이렇게 구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효율이죠. 그래서 이 효율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을 넘겨서 나눠주면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질량,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의 양은 리터죠. 그죠? 4리터 곱하기 비열은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의 비열은 1이에요. 그래서 1 곱하기 온도 차지요. 15도에서 90도까지. 즉 90도에서 15도를 빼야 이제 그 온도 차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90도에서 15도를 뺀 거고요. 860 곱하기 전력 1kW 곱하기 여기서 시간은 1시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1시간. 30분이면 1시간은 60분이죠. 그래서 60분의 30 해서 0.5시간 해서 60분의 30 요렇게 해서 곱하기 100 하면 이때 효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효율 69.77%가 되겠습니다.
6번 다음은 전력시설물 공사 관리 업무 수행 지침 중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된 사항이다. 1에서 5번에 알맞는 내용을 넣어 빈칸을 완성하시오. 자, 감리 관련된 문제입니다.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거 단답형이에요. 요거 1번부터 5번까지 요거 넣으셔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요 내용은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 제41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7번 부하 설비가 100kW이며 뒤진력률이 85%인 부하를 100%로 개선하기 위한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몇 킬로볼트가 필요한지 계산하시오. 자, 전력용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 유효 전력 곱하기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죠. 세타1은 개선 전 역률의 각이고요. 세타2는 개선 후 역률의 각입니다. 자, 우선 이 각도를 구해보면 개선 전 역률 85%죠? 85%. 그래서 코사인 개선 전 역률은 0.85입니다. 여기서 세타1을 구할 때는 코사인이 넘어가서 아크 코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타1은 아크 코사인 0.85 하면 각도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31.79도다. 네, 알 수 있는 거고요. 세타2는 역률 개선 후 역률의 각이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2는 1이네요. 코사인이 1일 때는 각도가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타2는 0도 해서 여기다가 31.79도 적용하고요. 0도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유효전력 100kW 곱하기 탄젠트 31.79 마이너스 탄젠트 0도 하면 이때 용량은 62.98 kV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콘덴서 용량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정리할 수 있고요. 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나누기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기다가 식을 정리해 보면 유효전력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 100 넣고요. 네, 유효전력 100이죠? 단위가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유효전력인지 아는 거예요. 네, 100 넣고 코사인 세타 1은 개선 전 역률이죠. 개선 전 역률 85. 그래서 0.85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85의 제곱 마이너스 개선 후 역률 1이죠. 1. 코사인 세타2가 1이 이제 100%는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1의 제곱.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0이 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학용 계산기 눌러보면 예, 이 값하고 완전 똑같지는 않겠지만 근사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이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할게요. 8번 다음 그림은 가공 송전계통도이다. 다음 물음에 간단히 답하시오. 이 문제는 우선 2번부터 볼게요. 2번.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정한 피레기를 시설하여야 하는 장소에 대한 규정 4가지만 쓰시오. 자, 이거는 한국전기설비 규정 341.13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보면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자, 1번 문제가 뭐냐면 피레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도면 위에다가 이 표시를 해놓으랍니다. 자, 보면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 가공전선의 인입구, 인출구. 자, 발전소, 변전소 여기 있죠. 여기에 인입구, 인출구 이렇게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여기 3.3kV니까 고압측이죠. 여기도 설치.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 인입구. 예, 고압 및 특고압 수용장소 인입구. 고압 수용장소 인입구.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정답이 되고요.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하는 곳에도 필해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네, 요거 단답, 암기죠, 암기. 요거 암기한 후에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다음 문제 볼게요. 9번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기의 사용 이유와 종류 4가지를 간단히 쓰시오. 단답형이지요. 기동기의 사용 이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기동기 종류 4가지, 분산, 반발, 콘덴서, 쉐이딩. 이거 필기 때 배웠던 거죠? 반콘 분쇄. 이거 필기 때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요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사용전압이 380V인 삼상 직입기동 전동기 1.5kW 한 대, 3007kW 2대, 삼상 1.5kW 기동기 사용 전동기 한 대를 간선에 연결하였다. 이때 간선굵기와 간선의 과전류 차단기 용량을 주어진 표를 이용하여 선정하시오. 단 분사 방법은 B1의 PVC 절연전선을 사용하였다. 자, 여기 표를 줬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또 표를 또 이렇게 줬네요. 자, 문제 한번 봐볼게요. 문제, 간선의 굵기를 구해라. 표 2번에 간선의 굵기를 구할 수 있는 표를 줬어요. 여기서 B1의 PVC 공사를 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 전동기 수와 최대 사용 전류를 구해야 여기서 선정할 수 있겠죠. 우선 전동기 킬로와트수의 총계를 보면 1.5kW 한 대, 3.7kW 2대, 그리고 삼상 1.5kW 기동기 사용 전동기 한 대. 그래서 1.5 플러스 3.7 곱하기 2 플러스 1.5. 요 곱하기 2는 2대기 때문에 곱하기 2 해준 겁니다. 아, 이게 1.5가 아니라 15네요. 15로 수정 부탁드릴게요. 15 하면은 얘가 23.9kW라는 데요. 23.9kW. 그리고 이것 가지고 이제 전류값도 구해야죠. 표에 보면 1.5kW 사용전압이 380V니까 1.5kW에 380V 4.21A. 그 다음에 3.7kW 9.16 곱하기 2 해야 되겠죠. 그리고 15kW 쭉 보면 여기 34.21 되겠네요. 그래서 4.21 더하기 9.16 곱하기 2 더하기 34.21 하면은 이렇게 합치면 56.74A 나오네요. 자, 요거 가지고 지금 표에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전동기 킬로와트 수 총계 몇 나왔죠? 우리 23.9kW 나왔죠. 23.9kW보다 큰 게 30kW 있네요. 그리고 사용 전류값 56.74A. 56.74A보다 큰 건 65.8A. 그리고 B1의 문제가 공사 방법은 B1의 PVC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거 선정하면 이때의 간선의 굵기는 16mm 제곱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6mm 제곱 선정하시면 되고요. 차단기 용량 한번 볼까요? 표에서 보면 직입기동 전동기 중 최대 용량이 컷. 그러니까 직입기동 중에 최대 용량이면 여기서 선정을 하고 Y델타 기동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동기 중에 기동기, Y델타 기동기 전동기의 용량이 최대이면 여기서 선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 직입기동이 1.5, 3.7 이렇게 있죠. 그리고 기동기 사용이 15kW입니다. 그러면 기동기 사용이 제일 크죠. 그래서 여기서 선정을 하셔야 돼요. 15kg니까 요것과 여기에 이렇게 만나는 여기서 이제 Y델타 기동으로 골랐기 때문에 여기 아래 칸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100A. 그래서 답은 차단기 용량은 100A가 되겠습니다. 11번 전격 전류가 15A인 전동기 2대, 전격 전류가 15A인 전열기 1대에 공급하는 전선이 있다.
옥내 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 최대값은 몇 암페어인지 계산하시오. 단 전선의 허용 전류는 61암페어이며 간선의 수용률은 100%이다. 이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12.4.1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관련된 내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에선 이렇게 나와요. 회로 설계 전류는 보호장치의 전격 전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로의 설계 전류 15A 2대 15A 2대 곱하기 2 한 거예요. 그래서 전격 전류 10A인 전열기 한 대 하면은 회로의 설계 전류는 40A예요. 그리고 전선의 허용 전류는 61A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의 최대값, 즉 보호장치의 전격 전류. 과전류 차단기가 보호장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구하는 건데 요거의 최대값은 요 큰 값과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같은 게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호장치인 과전류 차단기 최대값은 61A로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2번 다음 그림과 같은 유접점 시퀀스 회로를 무접점 회로로 바꾸어 그리시오. 회로를 보니까 A에 입력을 넣으면 바로 X1에 출력이 되고요. B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그냥 신호 자체가 ABC가 X1, X2, S3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 X1과 X2는 직렬이지요. 직렬이면 AND. 그래서 X1과 X2가 AND 게이트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출력이 X4랍니다. 그리고 X4의 접점 여기 있네요. 이 X4의 접점과 X3의 비접점 부정이죠. X3의 비접점이 병렬이면 OR 개념이에요. 그죠? OR 회로. 그래서 OR 게이트로 이렇게 들어간 것이 출력 PL이 된다. 그래서 무접점 논리 회로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그림과 같이 본 접지와 보조 접지극을 설치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요게 본 접지고요. 여기가 보조 접지극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본 접지극의 저항값을 구하는 건데 콜라우시 브릿지법이라고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한 접지값,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한 접지값을 더하고 보조 접지극 길이의 접지값을 뺀 다음에 2로 나눠요. 그러면 여기에 접지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참고사항에 본 접지 A와 보조 접지극 B 사이의 저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항값이 86옴. 그리고 보조 접지 B와 보조 접지 C 사이의 저항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86이고 여기가 156옴이고요. 보조 접지극 C와 A 사이의 접지 저항값이 80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접지값을 구하는 건데요. 콜라우시 브릿지법이라고 해서 두 개의 접지극을 더합니다. 접지 저항값을 더해요. 그리고 이 접지극을 빼줍니다. 보조 접지극 길이의 저항값을 빼줘요. 156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즉 2로 나눠준다는 뜻이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계산값은 접지 저항값은 5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는지 여기 참고에 제가 쭉 적어놨는데 이것까지는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콜라우시 브릿지법에서 저항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접지, 즉 피레기 접지 저항값은 5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 2번 접지공사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적합 여부는 적합입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41.14 피레기 접지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피레기 접지 저항값은 10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우리 좀 전에 계산한 값은 5옴이었습니다. 10옴 이하이기 때문에 적합 여부는 적합이 되겠고요.
이유는 피레기 접지 저하값을 규정에 의해 10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접지 저하값이 10옴 이하인 5옴이므로 적합하다. 이렇게 적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 어떤 부하 설비의 최대 수용 전력이 각각 200, 300, 800, 1200, 2500W이고 각 부하 간의 부등률이 1.14, 종합 부하 역률은 90%일 경우 변압기 용량을 계산하여 선정하시오. 자,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공식은 부등률 곱하기 역률분의 최대 수용 전력 또는 부등률 곱하기 역률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준 건 최대 수용 전력을 줬죠. 그래서 이 공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우선 문제에서 준 수용 전력을 다 더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준 단위는 와트입니다. 근데 변압기 용량 구할 때 우리 킬로볼트 암페어로 구하죠. 그리고 문제에서 준 표에도 킬로볼트 암페어로 되어 있네요. 킬로볼트 암페어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선 여기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서 킬로와트 단위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다가 역률을 나눠서 킬로볼트 암페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문제에서 준 단서들을 다 더한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고 나누기 부등률 곱하기 역률 하면 변압기 용량은 4.873kV 암페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표에서 선정을 하면 요것보다 큰 5kV 암페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표에서 5kV 암페어 선정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에 미완성 주 회로 및 제어 회로를 요구사항에 만족하는 회로로 완성하시오. 단 접점 기호와 명칭 등을 정확히 나타내시오. 자, 이런 시퀀스 문제, 자동 제어 문제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이거 처음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우선 여기 요구사항 동작 설명이 되겠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답을 보시고요. 문제에서 준 동작 설명, 여기는 요구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요구사항을 이 정답에다 하나하나씩 맞춰가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전원 스위치 MCCB를 투입하면 주 회로 및 제어 회로에 전원이 공급된다. 자, 전원 스위치 MCCB, MCCB를 투입하면 주 회로 및 제어 회로에 전원이 공급이 되겠죠. 여기가 주 회로고요. 여기가 제어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누른 버튼 스위치 PB를 누르면 MC1이 여자되고, 그죠? 쭉 여기 B접점이기 때문에 신호가 이렇게 가겠죠? MC1이 여자되고, MC1의 보조 접점에 의해 MC1 여기 있네요. 보조 접점 RL이 점등되며 보조 접점이 동작을 해서 회로를 연결시켜 주겠죠. RL이 점등되며 전동기는 정회전한다. MC가 여자되면 여기가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 전동기에 전원이 들어가서 정회전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면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누른 버튼 스위치 PB를 누른 버튼 스위치를 누른 후 손을 떼어도 MC1은 자기 유지되어 전동기는 계속 정회전한다. 자, 요게 자기 유지 접점이지요. 자기 유지 접점. 이것 때문에 PB1에 손을 떼서 회로가 분리되어도 신호는 자기 유지 접점 때문에 MC1이 계속 여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동기 운전 중 누른 버튼 스위치 PB2를 누르면, PB2를 한번 눌러볼까요? PB2를 누르면 연동에 의하여 PB2를 누르면 PB2에 관련된 접점 동작해야겠죠. 여기 있네요. 여기 연동이라고 써져 있네요. 자, 그럼 얘가 동작해서 회로를 끊어 놓고요. 회로가 끊어지면 전동기는 정지가 되겠죠. 왜냐? MC1에 신호가 끊기기 때문에 요 MC1 여기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동기가 정지되고 RL은 소동한다. 당연하겠죠. MC1이 신호가 끊겼기 때문에 MC1에 관련된 접점도 복귀를 해야 됩니다. 얘가 복귀되면 RL도 신호가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소중되고, 이때 MC2는 자기 유지돼요. 자기 유지. 요게 자기 유지 접점이죠. 요렇게 가서 신호를 받기 때문에 얘가 동작해서 이렇게 자기 유지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유지 돼요. 전동기는 역회전. 여기서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MC2가 연결이 되면 처음에 MC1이 동작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전원이 들어갔는데 MC2가 연결을 해준 후로 전원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상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얘를 L1, L2, L3라고 하면 L1이 U로 들어갔는데 요번엔 L1이 W로 들어간 거예요. L2를 보면 L2는 그냥 L2로 들어가고요. L3는 MC1이 여자 되었을 때는 W 쪽으로 전원이 들어갔는데 요번에 MC2가 여자가 돼서 U로 들어가네요. U. 즉 두 상의 결선 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동기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전동기는 역회전하고 타이머가 여자 돼요. 타이머. 여기 이렇게 연결되었으니까는 타이머도 여자가 되겠죠. 그리고 MC2가 여자 됐기 때문에 MC2에 관련된 보조 접점 MC2 연결시켜 주겠죠. A 접점은 회로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GL도 불이 들어오겠네요. 예, 점등이 된다. 그리고 타이머 설정 시간 후 역회전 중인 전동기는 정지하고 타이머가 설정 시간 후 이 B접점이 동작하겠죠. 네, 이렇게 여기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한시 동작, 순시 복귀입니다. 한시 동작은 타이머 설정 시간 후에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 시간 후에 회로를 끊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GL도 소등하고 얘가 회로를 끊어주면 MC2는 소자되고 MC2에 신호가 끊기고 MC2에 관련된 접점도 복귀하게 되겠죠. 그러면 MC2 A 접점은 복귀해서 GL 램프의 신호가 끊깁니다. 그래서 GL 램프 소등하고 MC1과 MC2의 보조 접점에 의하여 상호 인터록이 되어 동시에 동작하지 않는다. 인터록 접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여기. MC1이 동작할 때는 요 MC1의 B접점이 동작하게 되어서 PB2를 아무리 눌러도 신호가 MC2까지 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MC2가 여자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B접점이 회로를 끊어주기 때문에 PB1을 아무리 눌러도 MC1은 여자 될 수가 없죠. 그래서 MC1과 MC2의 보조접점에 의하여 상호 인터록이 되어 동시에 동작하지 않는다. 이게 인터록 저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동기 운전 중 과전류가 감지되어 EOCR이 동작되면 여기 EOCR이 동작되면 이 접점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붙습니다. 네. 모든 회로의 전원은 차단되고 이쪽으로 붙으면 회로를 완전히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모든 신호가 끊기게 돼서 다시 복귀하고요. OL 여기서 얘가 이쪽 접점으로 이렇게 붙으면 OL 램프에 신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점등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EOCR을 리셋하면 여기는 이제 복귀된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EOCR을 다시 리셋하면 초기 상태로 복귀가 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퀀스 회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선 답을 보고 답을 적어 놓으신 후에 동작 설명을 보고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보시고 나서 이것을 여러 번 그려보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런 동작들을 다 이해하고 여기다 접점을 넣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암기하고 동작 설명이나 요구사항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이해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하여 설치해야 하는 저압 차단기의 정확한 명칭은 인체 감전 보용 누전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단답형입니다. 물에 젖어 있는 상태의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덴서를 시설하는 경우 인체 감전 보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7번. 다음 개통도는 어느 수용가의 수전설비 개통도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개통도를 문제에서 줬고요.
가로 1번 보면 AISS의 명칭과 기능 두 가지를 쓰시오. AISS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네, 여기 명칭은 기중 절연형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단답형이겠죠. 암기하고 기능은 고장 구간을 자동으로 개방하여 사고를 확대 방지, 그리고 전부화 상태에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선로를 개방시켜 과부하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 2번 피레기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을 보면 피레기의 전격전압. 자, 요 개통도에서 수전전압이 22,900V네요. 22,900V의 피레기 전격전압은 18kV가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배전솔로. 즉, 수용가측이나 이럴 때는 18kV. 그런데 변전소에서는 21kV죠. 요거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피레기 전격전압, 배전솔로 또는 수용가에서는 18kV, 변전소에서는 21kV. 네, 이거 암기해 주시고요. 공칭 방전전류, 이것도 암기하는 거죠. 네, 2500A. 그 다음에 DISC, 디스커넥터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피레기 고장 시 전력계통은 대지와 연결된 지락사고 등의 고장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때 디스커넥터가 피레기를 대지와 분리시키는 기능을 한다. 네, 이것도 단답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MOF의 전격을 구하시오. MOF 뭐죠? MOF는 전력 수급용 전력 양계죠. 전력을 계량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MOF 안에는 PT와 CT가 있는데요. 이때 PTB는 22,900V의 수전 설비에서는 13,200대 110을 사용하고요. CTB는 1차 전류를 계산해야 됩니다. 1차 전류 보면 용량이 300kVA예요. 이런 용량 거의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류 I는 요거 3상이니까 루트 3 V분의 P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 300kVA이기 때문에 10에 3승 넣어주고요. 루트 3 곱하기 여기 MOF의 CT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전압 22.9kV 22.9 곱하기 10의 3승. 네, 10의 3승, 10의 3승 약분되면 이제 요게 이제 1차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1차 전류를 구하면 루트 3 곱하기 22.9분의 300 하면 7.56A 나오네요. 7.56A는 10대 5가 되겠죠. 그래서 1차 전류가 7.56A일 때 변류비 10대 5로 선정한다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가로 4번 몰드 변압기의 장점 및 단점 두 가지씩 쓰시오. 단답형이죠. 장점은 난연성이 우수하다, 소형 경량할 수 있다.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 충격파 내전압이 낮다.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가로 5번 ACB의 명칭은 ACB 기중 차단기죠. 암기사항입니다. 암기하고요. 가로 6번 CT의 전격을 계산하여 선정하시오. 자, CT 어디 있는지 볼까요? 네, 개통도를 보면 CT 여기 있네요. 여기 전격. CT의 전격은 이렇게 구하죠. 1차 전류에 1.25에서 1.5배를 곱하고요. 2차 전류는 5A. 이렇게 하죠. 자, 1차 전류 어떻게 구할까요? 좀 전에 구한 방식으로 I는 루트 3 V분의 P. 여기서 용량은 300kVA가 돼요. 그래서 300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루트 3 곱하기 여기서는 CT에 걸리는 전압을 적용해야 됩니다. 22,900 적용하면 안 돼요. CT에 걸리는 전압은 이 변압기 보니까 1차가 22,900V고요. 2차가 380V네요. 380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여기다가 1.25에서 1.5배를 곱해줍니다. 이게 CT 1차 전류예요. 1차 전류 하면은 569.75에서 683.70까지 나오는데 요 사이에 있는 값을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569에서 683 사이에 있는 게 600이 되겠네요. 600. 그죠? 그래서 이때 변류비는 600대 5 선정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발전소에서 각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계산하시오. 여기서 지금 차단 용량을 계산하면 우선 S1 지점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하였다. B1, B2 차단기의 용량을 계산하시오. 차단기 용량, 단락 용량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지요.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이 되겠습니다. 기준을 10메가볼트암페어로 하면 자, G1은 10메가볼트암페어죠? 1000kVA는 10메가볼트암페어입니다. 그래서 10메가볼트암페어 하면 얘는 그냥 10%가 되고요. 그리고 G2를 보면 얘는 20메가볼트암페어네요. 그죠? 예. 2만 kVA는 세 개 지워서 20메가볼트암페어예요. 키로는 10의 3승이고 메가는 10의 6승이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 10메가볼트암페어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10메가볼트암페어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환산해 줘야 됩니다. 환산을 어떻게 해주냐면 자기 용량 분의 기준 용량 곱하기 자기 퍼센트, 여기는 리액턴스죠. 리액턴스로 적용해서 구해줍니다. 그러면 자기 용량 20메가볼트암페어, 그리고 기준 용량 우리 10메가볼트로 했죠. 10메가볼트 곱하기 자기 퍼센트 임피던스 14% 하면 여기 XG2는 20분의 10 곱하기 14 하면은 7% 나오네요. 그래서 B1의 차단기의 차단 용량, 단락 용량 공식으로 구한다고 했죠. 구하면 B1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B1은 퍼센트 임피던스 10%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우리 10메가볼트암페어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하면 얘는 100메가볼트암페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2는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 10메가볼트암페어로 환산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7%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우리 10메가볼트암페어로 기준 용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때 B2의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142.86메가볼트암페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에 이렇게 각각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로 2번 S2 지점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하였다. B3의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계산하시오. 자, S2 지점 여기 있네요. B1, 여기 G1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10%. 그리고 G2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10메가볼트암페어로 환산한 퍼센트 임피던스가 좀 전에 7%라고 우리 계산했죠. 여기서 단락사고가 일어나면 여기 위에의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으로 구합니다. 여기 위에서의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 병렬로 있네요. 그래서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병렬 합분의 곱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전체 퍼센트 리액턴스 10 플러스 7분의 10 곱하기 7 계산하면은 전체 퍼센트 리액턴스는 4.12. 그래서 B3의 단락 용량을 구하면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 4.12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10 4.12분의 100 곱하기 10 하면은 242.7이 나오네요. 그래서 242.72가 되고요. 여기서는 뭐 퍼센트 임피던스나 퍼센트 리액턴스나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 문제에서 저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로 나타내죠. 근데 저항이 없답니다. 그러면 곧 임피던스가 리액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왜 X인데 여기는 왜 Z지? 이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S3 지점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하였다. B4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S3 지점 여기네요. 그러면 얘도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퍼센트 임피던스 이 위에 모든 퍼센트를 다 더한 합성 임피던스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합성 임피던스가 좀 전에 몇이었죠?
4.12%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변압기가 용량이 30MVA, 메가볼트 암페어입니다. 퍼센트 리액턴스가 12%라고 하네요. 12%. 그러면 얘랑 그냥 더해줘도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1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계산된 퍼센트 리액턴스고, 얘는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퍼센트 리액턴스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준으로 한 10메가볼트 암페어로 환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용량 30메가볼트 암페어 분의 기준 용량 10 곱하기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 12를 하면 4% 나오네요. 4%. 이렇게 환산을 해줘야 얘랑 이제 연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4.12 더하기 4%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10메가볼트 암페어, 예, 계산하면은 123.15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18번 문제처럼 차단 용량, 단락 용량 구하라는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해결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스스로 풀어보시고 공부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6년도 3회 전기 기사 실기 기출 보고 문제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실기는 눈으로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꼭 내가 써보고 계산기 눌러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시험 보러 가서도 답을 적을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